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그래픽 디자인 트렌드를 발표할 미디어 제작팀 맹소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그래픽 마마, 디자인 로그, 셔터스톡, 팬톤 등의 기업들이 예측한 트렌드를 예측하고 정리해 추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픽, 전반적 양식, 사용 요소, 3개에 관한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2D면 2D, 3D면 3D로 쭉 제작을 하였는데요. 요 몇 년 2D와 3D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좌측은 엠넷 엠카운트다운의 현재 타이틀 인트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앞쪽에는 입체적인 3D 구조물이, 뒤쪽에는 평면적인 2D의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직관적으로 2D와 3D가 구분되는 해외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은 호주 유제품 회사 AJF의 요플레 광고입니다. 또 가장 우측에 위치한 이미지는 시드니 수자원 공사의 러브워터 챌린지 영상의 한 장면입니다. 이처럼 2D와 3D를 혼용하면 더 풍부한 화면이 연출됩니다. 두 번째 그래픽 트렌드는 3D 캐릭터입니다. 최근 광고업계가 연예인 사용을 줄여감에 따라 3D 캐릭터가 부쩍 늘어났는데요. 좌측은 한때 유튜브에서 유행한 벨리곰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 역시 기업에서 마케팅을 목적으로 만든 롯데 홈쇼핑의 캐릭터입니다. 교통카드 브랜드인 캐시비는 자사의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캐시비의 꿀벌 캐릭터는 원래 있었지만 리뉴얼되어 자사의 제품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진로의 맥주 제품 필라이트의 코끼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측의 해당 캐릭터는 작년에 리뉴얼 과정을 거쳐 다소 사실적이었던 실루엣에서 좀 더 캐릭터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작년 초 새롭게 출시된 캐릭터도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의 캐릭터 브로비입니다. 이처럼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캐릭터가 늘어남에 따라 3D 캐릭터 사업 역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특정 캐릭터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3D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 역시 존재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양식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이미 트렌드가 된 지 오래되어 유행의 막바지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좌측은 밀리의 서재 홈페이지입니다. 간결한 배경과 인물, 폰트로만 이루어진 미니멀한 사이트입니다. 이번에는 맥도날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운데의 이미지가 작년 맥도날드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브랜드 명도 넣지 않고 단순한 세 개의 심볼 역시 반으로 잘랐지만 자연스럽게 맥도날드를 연상시킵니다. 맥도날드는 자사의 제품 패키지도 심플하게 변경하였습니다. 5년 만에 변경된 패키지 디자인이며 2년 내로 전 세계 매장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몇 년이 지나기는 했으나 미니멀리즘 트렌드에 맞춰 자동차 브랜드의 심볼 역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BMW와 폭스바겐은 그 전 입체감 있던 심볼에서 미니멀한 심볼로 변경이 이루어졌고, 이외에도 기아와 닛산 역시 심볼이 미니멀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미니멀했던 과거의 로고로 되돌아간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애플과 버거킹이 그중 하나인데요. 애플은 다양했던 로고의 변천사를 거쳐 현재는 세 번째로 사용되었던 로고인 모노크롬 로고로 회귀하였습니다. 버거킹 역시 동일한데요. 2000년대 쭉 활용되었던 푸른 선이 있는 버거킹의 로고에서 오른쪽의 로고로 현재 변경되었습니다. 좌측의 로고가 1999년도까지 사용되었던 로고인데 현재 변경된 로고와 굉장히 흡사해 보입니다. 다만 좀 더 미니멀한 로고를 위해 1999년도의 로고와 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 로고와 비교하면 좌우 라인이 정렬되었고 상하 무게중심이 재배치되었으며 더 유사한 컬러가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브루탈리즘입니다. 브루탈리즘에 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20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건축 양식입니다. 가공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재료, 설비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간혹 카페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노출 콘크리트의 인테리어가 브루탈리즘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기존에 정해진 기본 틀을 파괴하는 비형식주의인 브루탈리즘이 건축을 넘어 웹 디자인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존 웹사이트들은 어느 정도 획일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브루탈리즘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기업이 주최한 2021년 기술 포럼의 홈페이지 사진입니다. 선으로 나뉜 영역을 넘나드는 컬러바, 특징적인 이미지가 없이 텍스트로만 비치된 점을 보면 기존 형식을 파괴한 브루탈리즘 스타일의 홈페이지입니다. 가운데는 검로드라고 불리는 개인의 창작물을 거래하는 미국의 디지털 마켓 사이트입니다. 해당 사이트도 기존 웹페이지에선 잘 활용되지 않은 헤비한 타이포그래피와 진한 아웃라인을 사용되었습니다. 우측은 UX UI 디자인 툴인 피그마의 홈페이지입니다. 이곳 역시 노란 장식선이 영역을 넘나들고 우측 상단의 메뉴 페이지가 일반적인 나열 형식에서 벗어난 브루탈리즘 양식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사용된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2-3년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유모피즘이라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좌측 하얀 배경 위의 이미지가 유모피즘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유모피즘은 굉장히 소프트하게 명암을 줘 입체감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디자이너들의 지지와는 별개로 실제 유모피즘이 적용된 사례는 드뭅니다. 직관적인 구분이 어려워 실사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입니다. 유모피즘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해당 글래스모피즘입니다. 글래스모피즘의 예시인데요. 소프트한 명암 대신 투명도를 조절함으로써 마치 유리가 더딥혀진 듯 착시를 일으켜 입체적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글래스모피즘의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가운데 이미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1 메뉴 이미지입니다. 뒤가 은은하게 비쳐 보이고 외곽에 희미하게 밝은 선을 사용한 전형적인 글래스모피즘의 사례입니다. 우측은 같은 회사에서 반년 전 진행한 오피스 365 PC 클라우드 광고 속 한 장면이고요. 좌측은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협업 툴 라크의 광고입니다. 해당 광고는 글래스모피즘의 유리와 같은 특성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다음은 홀로그램 디자인입니다. 홀로그램은 빛에 따라 다양한 색감을 보여 화려하고 기술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를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홀로그램 디자인이라고 하면 빛의 정보를 복사, 반사하는 식의 기술적인 컨셉보다는 컬러를 빛에 따라 다채롭게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도 홀로그램이 반짝 유행을 하여 키링, 가방 등의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유행하는 홀로그램은 실물 제품에서는 극히 일부만 활용이 되고 주로 영상 매체에서 보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운데는 작년 말 출시한 삼성 카카오페이 신용카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블랙의 바디에 카카오페이 로고와 라운드 선만 홀로그램으로 처리하여 출시되었습니다. 우측은 SM타운 라이브 2022년의 인트로 속 한 장면입니다. 가상세계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브랜드와 홀로그램의 기술적인 이미지가 잘 맞물렸다고 생각됩니다. 좌측은 미국 전자기기 브랜드 비지오의 TV를 광고하는 광고 영상입니다. 마지막 트렌드 요소는 이모지입니다. 이모지는 원래 텍스트 매체에 국한되어 쓰였으나 최근 디자인적 요소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중입니다. 이모지의 인기가 커짐에 따라 금융 어플 토스는 토스페이스라는 고유의 이모지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토스는 전부터 이모지를 즐겨 사용하던 브랜드 중 하나인데요. 토스 어플을 쓰다 보면 이모지를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은 뉴뱅킹, 뉴뱅크라는 토스의 슬로건인데 해당 슬로건을 표현할 때도 이모지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의 이미지는 3D 그래픽 툴로 유명한 C4D의 회사 맥슨의 2021년 홀리데이 광고 이미지입니다. 이 광고 역시 이모지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을 출시하며 이모지를 대대적으로 리뉴얼하였습니다. 이때 단순히 리뉴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리뉴얼한 이모지의 영상을 따로 제작할 정도로 이모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모지를 활용한 디자인은 이제 막 트렌드의 반열에 오르고 있어 점차 다양한 곳에서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색에 관한 트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컬러를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이 점차 증가하였는데요. 기존의 배경으로 쓰지 않았던 네온이나 고채도의 컬러를 영역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토스가 출시한 카드는 비비드한 네온 컬러를 과감하게 카드의 전 면적에 깔아 출시되었습니다. 좌측은 2021년에 진행된 더 뉴요커 페스티벌의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고명도, 고채도의 컬러가 배경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우측은 삼성의 비스포크 냉장고인데요. 비스포크 냉장고는 작년에 선택 가능한 색상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여 출시되었습니다. 깔끔한 디자인도 매력적이지만 다양하고 과감한 컬러 배합 역시도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팬톤이 매년 올해의 컬러를 발표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팬톤이 왜 영향력 있나를 설명드리면 팬톤은 색을 시스템으로 체계화한 색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색은 사람마다 다르게 인지되는데요. 개개인의 시신경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색을 표현하는 단어가 추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빨간색 안에는 여러 다양한 빨간색이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눈대중으로 색을 엇비슷하게 맞춰 사용했는데요. 팬톤은 이러한 색에 각각의 고유 넘버링을 붙여 언제 누가 어느 매체에서 활용하는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색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출판, 디자인 영역에서 팬톤의 색 시스템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팬톤이 발표한 올해의 컬러는 베리페리입니다. 이런 보라색 컬러류가 과거에도 선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2018년의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우주, 무한한 상상력의 울트라 바이올렛과는 달리 베리페리는 푸른색의 불변, 일관성, 신뢰와 빨강색의 열정, 활기, 설렘을 조합하였습니다. 팬톤의 설명에 따르면 현실과 디지털 생활의 융합을 표현하여 이 시대를 상징하는 컬러라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팬톤이 해당 컬러를 보라색이 아닌 푸른색으로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베리페리는 붉은빛과 보랏빛을 띠는 푸른색으로 푸른색 중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색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